화성에 위치한 한적한 화장터에서 조폭들이 유족들을 협박하며 난동을 부리고 있는데요. 조폭들은 노인들을 비웃으며 여기 관짝 4개 더 추가해줘? 라며 사시미 칼을 꺼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관짝의 나무 파편을 집어든 할아버지는 우리는 이 파편이면 너희들쯤은 5분 안에 죽일 수 있어라고 외쳤고 사시미 칼을 든 조폭들은 비웃었습니다. 대체 이 화장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74세 김철수 씨는 퇴직 후에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보안사 특수부대 레드팀 출신으로 30년을 근무하다 은퇴한 그는 아내와 함께 동네에서 작은 족발집을 열었죠. 평생 국가 안보를 위해 숨죽이며 살았는데 이제는 사람들 배를 든든하게 채워주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그의 소박한 바람이었습니다. 족발집은 그리 크지 않았지만 철수 씨의 정성이 담긴 음식은 동네에서 꽤 입소문이 났습니다. 특히 그가 직접 개발한 양념은 찾아오는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재료를 손질하고 밤늦게까지 가게를 지키는 고된 일상이었지만 그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손님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는 것이 그에게는 큰 행복이었으니까요. 그의 아내 박영숙 씨는 철수 씨의 뒤에서 묵묵히 내조하며 가게 일을 도왔습니다. 함께 살아온 50년 동안 영숙 씨는 늘 그렇게 남편의 든든한 지원군이었죠. 두 사람 사이에는 아들 하나와 딸 하나가 있었고 특히 딸의 아이인 5살 손녀 지은이는 할아버지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러운 존재였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습니다. 밤늦게까지 장사를 마치고 가게 문을 닫으려는 찰나 새벽 2시에 배달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직원들은 이미 퇴근한 상태였고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철수 씨는 직접 배달을 나가기로 했어요. 금방 다녀올게라며 아내에게 말한 그의 뒷모습이 영숙 씨가 본 마지막 모습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세상은 참 무심합니다.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 갑자기 나타난 픽업 트럭과의 충돌로 철수 씨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새벽 2시 반 한적한 도로에서 벌어진 사고는 순식간에 한 가정의 행복을 앗아갔어요. 영숙 씨는 경찰에 연락을 받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귓가에 경찰의 말소리는 점점 멀어져 갔고 단 하나 남은 건 믿기지 않는 현실이었습니다. 아들과 딸은 급히 달려왔지만 이미 철수 씨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죠. 사흘 후 화장터에는 철수 씨를 아끼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평범한 족발집 주인이었지만 과거 보안사 레드팀 출신이었던 그였기에 동네 주민들부터 옛 동료들까지 많은 이들이 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기 위해 모였어요. 그 중에는 특별히 눈에 띄는 4명의 노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멀찍이 떨어져 화장터 내부 식당에서 조용히 국밥을 먹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단순한 조문객의 그것과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화장터의 무거운 공기는 갑작스럽게 차가워졌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5명의 남자들이 들어선 것이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서며 영숙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빨리 합의하세요. 1억 드릴 테니까. 무표정한 얼굴로 내뱉는 그의 말에 화장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그제야 영숙 씨는 알았습니다. 이들이 바로 남편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가해자 측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는 지역에서 악명 높은 조직의 중간 보스로 수많은 정과를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법적 처벌을 피하고 자신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그는 빠른 합의를 종용했습니다. 영숙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돈은 필요 없어요. 저희는 그냥 법대로 하고 싶습니다. 그 순간 남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줌마, 이런 일로 법적 문제 일으키면 당신들만 손해야. 알아들어? 그의 위협적인 목소리에 화장터에 모인 조문객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철수 씨의 아들은 분노에 떨었지만
상대의 위세에 눌려 앞으로 나서지 못했어요. 그때 뜻밖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조폭들 중 하나가 화를 참지 못하고 고인의 영정사진을 발로 차 넘어뜨린 것입니다. 영정은 바닥에 떨어지며 액자 테두리가 깨져 나무 파편들이 흩어졌습니다. 화장터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영정사진을 보며 영숙 씨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철수 씨의 아들 민호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그 앞에 서 있는 5명의 조폭들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봐, 우린 시간이 없어. 하루라도 빨리 이 일을 끝내고 싶다고. 조폭 보스는 이미 인내심을 잃은 듯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협박이 묻어났습니다. 지금 당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합의하는 거야. 우리도 바쁜 사람들이라고. 철수 씨의 딸 미영은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화장터에 모인 조문객들은 모두 고개를 숙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나서서 도울 수 있을까요? 일부 조문객들은 이미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갑자기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한 곳으로 모였습니다. 5살 지은이가 앞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녀의 작은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용기를 내어 말을 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항상 착한 일만 하셨어요. 그런데 왜 할아버지를 괴롭히세요? 어린 지은이의 순수한 물음에 조폭들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우두머리는 이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꼬마야, 어른들 일에 끼어들지 마. 너희 할아버지가 착했든 말든 지금은 이미 죽었잖아. 우리가 원하는 건 단지 빨리 이 일을 끝내는 거야. 지은이는 그 말에 더 큰 눈물을 흘리며 화장터에 있던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그녀의 눈에 멀리 떨어져 앉아 있던 4명의 노인들이 들어왔습니다. 평소 할아버지가 가끔 데리고 와서 삼촌들이라고 불렀던 그 할아버지들이었습니다. 지은이는 본능적으로 그들에게로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들, 저 아저씨들이 우리 할머니한테 무섭게 해요. 도와주세요. 지은이의 울먹이는 목소리에 4명의 노인들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모두 70대 중반에서 80대 초반으로 보였지만 그들의 눈빛은 여느 노인들과 달랐습니다. 날카로움과 단단함이 공존했죠. 이들은 사실 철수 씨와 함께 보안사 레드팀에서 활동했던 전우들이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지만 동료의 부고 소식을 듣고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기 위해 모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화장터 내부 식당에서 국밥을 먹으며 발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장 연장자인 박종호 씨가 천천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82의 나이였지만 그의 걸음걸이는 의외로 단단했습니다. 얘야, 괜찮아. 우리가 도와줄게. 그의 뒤로 3명의 노인들, 이대식 씨, 강병철 씨, 윤상현 씨가 함께 따라 나섰습니다. 그들은 지은이를 안심시키고는 조폭들이 서 있는 곳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조폭들은 노인들을 보며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봐요, 할아버지들. 이게 당신들이 끼어들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어디 요양원이나 가서 쉬세요. 박종호 씨는 그 말에도 동요하지 않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젊은이, 우린 고인의 옛 동료들일세. 그리고 우리 친구의 마지막 가는 길에 이런 무례를 범하는 건 용납할 수 없네. 한 조폭이 앞으로 나서며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덤비시게요? 여기관 4개 더 추가해야겠네. 그 말과 함께 그는 잠시 자켓 안쪽을 만지작거리더니 사심이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조문객들 사이에서 비명소리가 들렸고 영숙 씨는 공포에 질려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하지만 4명의 노인들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강병철 씨가 조용히 바닥에 떨어진 영정사진의 나무 파편 2개를 집어들었습니다. 윤상현 씨도 마찬가지로
나무 파편을 주었습니다. 이대식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파편이면 너희들 제압하는데 충분하다. 그 말에 조폭들은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늙은 것들이 미쳤나? 나무 조각 들고 뭘 어쩌겠다고? 박종호 씨는 지은이에게 고개를 돌려 말했습니다. 어린 지은아, 조금만 저기 할머니 옆에 있거라. 우리가 금방 정리하고 갈게. 그리고는 조폭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젊은이들,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물러나면 아무 일 없이 넘어갈 수 있네. 어떤가? 조폭 보스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이 늙은이들 봐라. 정말 뭐가 잘못됐나 보네. 야, 어서 저 영감탱이들 좀 밖으로 끌고 나가. 그의 명령에 조폭 2명이 노인들을 향해 다가섰습니다. 순간 화장터의 공기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조폭과 노인들의 대치가 시작되었습니다. 박종호 씨와 그의 동료들은 차분한 표정으로 조폭들과 마주 섰습니다. 화장터의 공기는 한층 더 무거워졌고 주변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조폭들은 여전히 비웃음을 짓고 있었지만 노인들의 평온한 태도에 미묘한 불안감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늙은이들이 뭘 할 수 있다고 설치는 거야? 조폭 중 하나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그는 무시무시한 눈빛으로 박종호 씨를 노려보았지만 박 씨의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의 눈에는 묘한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한 조폭이 더 가까이 다가와 이대식 씨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비켜, 늙은이. 안 그러면 정말 다치게 될 거야. 하지만 이대식 씨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단단한 체구는 마치 바위처럼 그 자리에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조폭의 우두머리가 인내심을 잃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시간 낭비는 그만하자고. 어서 저 늙은이들 처리하고 이 일을 끝내. 그의 명령에 따라 한 조폭이 사심이 칼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조문객들 사이에서 비명소리가 터져나왔고 지은이는 겁에 질려 할머니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강병철 씨가 조용히 주머니에서 하얀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명의 노인들도 마찬가지로 손수건을 꺼내 조심스럽게 손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천천히 정성스럽게 손가락 하나하나를 닦아내려갔죠. 뭐 하는 짓이야? 이 미친 노인네들아. 칼을 든 조폭이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노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손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과 어깨를 돌리며 관절을 풀었어요. 마치 오랜 시간 사용하지 않은 도구를 다시 꺼내 손질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가 보안사 레드팀에서 훈련받을 때는 말이야. 박종호 씨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맨손이 가장 치명적인 무기라고 배웠네. 특히 우리 손은 수십 년간 단련된 무기지. 그의 말에 조폭들의 얼굴에 처음으로 불안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레드팀이라는 단어가 그들에게 무언가를 상기시킨 듯 했습니다. 과거 보안사 레드팀은 국가 최고의 정예부대로 그 존재 자체가 전설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곧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레드팀? 무슨 영화 속 이야기도 아니고. 할아버지들, 지금 몇 살이시죠? 80? 진짜 웃기시네요. 윤상현 씨는 손녀딸 지은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잠시 저기서 기다리렴. 5분 안에 끝난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한 조폭이 참지 못하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는 박종호 씨를 향해 주먹을 날렸지만 놀랍게도 박 씨는 마치 예상했다는 듯이 몸을 살짝 틀어 피했습니다. 그리고는 조폭의 팔을 잡아 쓱 돌려버렸어요. 너무도 부드러운 동작이었지만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조폭은 균형을 잃고 그대로 바닥에 고꾸라졌습니다. 다른 조폭이 달려들었지만 이번에는 이대식 씨가 그를 맞았습니다. 조폭의 칼이 이대식 씨의 목을 향해 날아들었지만 그는 마치 속도가 느린 영화를 보는 것처럼 손목을 잡고 꺾었습니다. 으악! 날카로운 비명과 함께 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강병철 씨와 윤상현 씨는 나무 파편을 든 채 나머지 조폭들을 향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살기가 느껴졌지만 동시에 확신에 찬 침착함도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조폭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조폭 우두머리는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권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모두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쏜다. 하지만 윤상현 씨는 그 모습에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한 발짝 더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젊은이, 그 장난감 내려놓게. 우리 시대에 그런 건 장난감에 불과했네. 그 순간 조폭 우두머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노인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의 눈빛에서 수십 년의 경험과 위험한 임무들을 수행해온 냉철함이 느껴졌습니다. 화장터에 모인 사람들은 그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켜보았습니다. 70대 후반, 80대 초반의 노인들이 무시무시한 조폭들을 압도하는 상황을 목격하는 것은 그들에게도 충격이었습니다. 그 권총, 노릴 생각도 말게. 박종우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총알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고 그 말에 조폭 우두머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삽시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4명의 노인들은 마치 오랜 시간 함께 훈련해온 팀처럼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움직였습니다. 조폭들은 그들의 나이를 믿을 수 없다는 듯 당황했고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노인들은 빠르게 그들을 제압해 나갔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한 조폭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윤상현 씨의 정확한 손날에 의해 중단되었습니다. 조폭은 그대로 쓰러졌고 화장터는 다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이제 조폭 우두머리만 남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권총을 들고 있었지만 그의 손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4명의 노인들이 그를 둘러싸고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조폭 우두머리는 떨리는 손으로 권총을 겨누며 허세를 부렸습니다. 뒤로 물러서. 안 그러면 정말로 쏠 거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서는 이미 패배의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4명의 노인들은 조금도 두려워하는 기색 없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죠. 박종우 씨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젊은이, 우리는 이미 당신의 부하들을 모두 제압했네. 이제 총은 내려놓고 조용히 물러나는 게 좋을 거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조폭 우두머리의 얼굴에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부하들은 모두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자신만이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공포에 질린 얼굴로 창문 밖을 보았습니다. 늦었네, 젊은이. 이대식 씨가 말했습니다. 밖에는 이미 경찰이 도착했을 거야. 우리 지은이가 신고했거든. 실제로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조폭 우두머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갑자기 박종우 씨를 향해 총을 겨누었습니다. 너희 때문이야. 다 너희 때문이라고. 그가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강병철 씨가 번개같이 움직였습니다. 그는 조폭의 손목을 붙잡고 위로 들어 올렸습니다. 총성이 울렸지만 총알은 천장으로 날아갔고 조문객들 사이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윤상현 씨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조폭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조폭 우두머리는 바닥에 쓰러졌고 이대식 씨가 재빨리 그의 손에서 총을 빼앗았습니다. 4명의 노인들은 마치 수십 년을 함께 훈련한 듯한 완벽한 팀워크로 조폭 우두머리를 제압했습니다. 이럴 수가. 바닥에 누운 조폭 우두머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희들은 도대체 누구야? 박종호 씨는 그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친구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키러 온 평범한 노인들일 뿐이네. 화장터에 모인 사람들은 놀라움과 경외감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70대 후반, 80대의 노인들이
무시무시한 조폭들을 순식간에 제압한 것은 그들에게도 믿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철수 씨의 아들 민호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친구분들이 이런 분들이었다니. 그는 이제야 자신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할머니의 품에서 나와 조심스럽게 노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들,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그렇게 잘 싸울 수 있어요? 박종호 씨는 미소를 지으며 지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나라를 지키는 일을 했단다. 내 할아버지와 함께. 경찰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윤상현 씨가 말했습니다. 이제 친구의 마지막 길을 배웅할 시간이네. 4명의 노인들은 조폭들이 쓰러진 자리를 정리하고 떨어진 영정사진을 다시 자리에 세웠습니다. 그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차분하게 행동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친구를 잃은 슬픔이었죠. 경찰이 도착하기 전 박종호 씨는 영숙 씨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철수의 아내로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겠지만 철수는 항상 당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늘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은 영숙이와 결혼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숙 씨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들이 아니었다면 오늘 우리 가족은 더 큰 고통을 겪었을 거예요. 이대식 씨가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철수와 함께 많은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그는 언제나 가장 믿음직한 동료였고 우리의 자랑스러운 형제였습니다. 오늘 그의 마지막 가는 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한 것뿐입니다. 강병철 씨는 쓰러진 조폭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경찰이 오면 우리가 설명할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저 자기 방어를 한 것뿐이니까요. 그때 화장터 문이 열리고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바닥에 쓰러진 조폭들과 평온하게 서 있는 노인들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경찰 중 한 명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윤상현 씨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장례식을 방해하고 유가족들을 협박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들을 진정시키려 했을 뿐입니다. 경찰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노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르신들이 이 사람들을 제압하셨다고요? 박종호 씨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하잖습니까? 경찰은 노인들의 진술과 목격자들의 증언을 종합하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광경을 믿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70대 후반에서 80대의 노인들이 무장한 조폭들을 제압할 수 있었을까요? 경찰관들은 서로 의아한 눈길을 주고받았습니다. 이분들 신원 좀 확인해봐요. 경찰 중 한 명이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다른 경찰관은 노인들에게 다가가 신분증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대식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린 지금 친구의 유골함을 납골당에 모셔야 합니다. 발인을 마치고 나서 협조하겠소.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경찰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장이 끝나고 유골함을 수습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웅구버스가 화장터 앞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영숙 씨와 가족들 그리고 4명의 노인들은 유골함을 받아 버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경찰에게 체포당한 줄 알았던 조폭 중 2명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경찰의 감시를 피해 도망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복수심이 가득했고 손에는 깨진 소주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 망할 늙은이들, 우리 보스를 건드린 대가를 치르게 해줄 테다. 한 조폭이 소리치며 달려들었습니다. 다른 조폭도 함께 달려들었고 유가족들은 놀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4명의 노인들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싸워온 것처럼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움직였습니다. 박종호 씨는 달려오는 조폭의 깨진 병을 피해 몸을 틀었고 동시에 그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조폭의 병이 땅에 떨어지며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다른 조폭은 이대식 씨에게 달려들었지만 이대식 씨는
조폭의 공격을 가볍게 피했습니다. 그는 조폭의 팔을 잡고 한쪽으로 비틀었고 순식간에 그를 바닥에 밀어붙였습니다. 조폭은 바닥에 고꾸라지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와, 정말 대단해요. 지은이가 감탄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존경의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조폭들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동안 노인들은 담담하게 유골함을 들고 웅구버스로 향했습니다. 웅구버스에 오르기 전 강병철 씨가 다시 한번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경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네. 저 조폭들의 동료들이 더 있을지도 모르니 조심해야 해.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웅구버스가 출발하려는 순간 갑자기 세 대의 검은 승용차가 화장터 입구를 막아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모두 검은 정장을 입은 조폭들이었습니다. 그들은 10명이 넘었고 모두 위협적인 무기들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것 좀 봐. 윤상현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친구의 마지막 길까지 방해하려 하다니. 박종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군. 이번엔 그들에게 우리가 진짜 레드팀이었다는 것을 보여줘야겠어. 4명의 노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고인의 유골함을 영숙 씨에게 맡기고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조폭들이 있는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저 영감탱이들 봐라. 아직도 싸울 생각이야? 조폭 중 한 명이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우두머리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노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미 동료들로부터 이 노인들이 어떤 실력을 가졌는지 들었습니다. 조심해. 저 노인들이 보통이 아니야. 그가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경고는 이미 늦었습니다. 4명의 노인들은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 놀라운 속도와 힘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동작은 정확하고 효율적이었으며 오랜 훈련으로 단련된 그들의 몸은 마치 정교한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박종호 씨는 맨 앞에 선 조폭 2명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들이 휘두른 쇠파이프를 피해 몸을 숙였고 재빨리 그들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이대식 씨는 옆에서 달려드는 조폭의 팔을 잡아 비틀었고 그대로 그를 공중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조폭은 비명을 지르며 땅에 떨어졌고 더 이상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강병철 씨와 윤상현 씨는 나머지 조폭들을 상대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하나의 몸처럼 완벽한 호흡을 맞추며 싸웠습니다. 한 명이 공격하면 다른 한 명이 방어하고 서로의 빈틈을 완벽하게 메워주었습니다. 화장터 주변은 순식간에 전장으로 변했습니다. 조폭들의 비명과 신음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고 웅구버스 안에 있던 유가족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할아버지들 진짜 멋있다. 지은이가 감탄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모든 조폭들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4명의 노인들은 숨이 약간 가빠졌지만 그들의 눈빛은 여전히 선명하고 강했습니다. 그들은 쓰러진 조폭들을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젊은이들이 너무 성급해. 박종호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시절에는 적을 상대할 때 더 신중했는데. 이대식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린 늘 머리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주먹을 썼지. 그들은 웅구버스로 돌아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버스 안의 사람들은 모두 놀라움과 경외감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영숙 씨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들이 아니었다면 오늘 남편의 마지막 길이 이렇게 평화롭지 못했을 거예요. 4명의 노인들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는 그저 친구의 명예를 지킨 것뿐입니다. 철수도 우리를 위해 같은 일을 했을 테니까요. 웅구버스는 다시 출발했고 화장터를 떠나 납골당으로 향했습니다. 그 뒤로는 경찰차들이 도착하여 쓰러진 조폭들을 체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경찰들은 노인들의 정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들도
이미 알아차렸는지도 모릅니다. 이 노인들이 단순한 노인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 그림자 속에서 싸워온 영웅들이라는 것을. 납골당에 도착한 웅구버스에서 사람들이 하나둘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과 조문객들은 아직도 화장터에서 벌어진 일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경찰들은 이미 현장에 도착해 상황을 정리하고 있었고 노인들의 진술을 듣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종호 씨는 고인의 유골함을 조심스럽게 들고 납골당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나머지 3명의 노인들도 그를 따랐고 영숙 씨와 가족들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할 시간이군요. 강병철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 함께했던 동료를 떠나보내는 아픔이 묻어났습니다. 영숙 씨가 떨리는 손으로 유골함을 받아 안치소에 모셨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숙여 마지막 묵념을 올렸고 장례는 숙연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지은이는 할머니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의식이 끝나고 4명의 노인들은 영정사진 앞에 서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윤상현 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철수야, 너는 언제나 우리 중에서 가장 용감했지. 내가 떠난 자리가 너무 크구나. 이대식 씨도 덧붙였습니다. 그래, 우리가 가장 위험한 임무를 맡았을 때도 넌 언제나 앞장서서 우리를 이끌었지. 지금도 그 모습이 생생해. 영숙 씨는 노인들의 대화를 듣고 놀랐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보안사 출신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사람들과 함께 했는지는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제 남편이 어떤 일을 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영숙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4명의 노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비밀을 지켜왔고 그것을 쉽게 털어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철수도 세상을 떠났고 그의 가족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박종호 씨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70년대 중반부터 80년대 초반까지 특수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들을 제거하는 일이었지요. 레드팀이라는 특수부대였습니다. 강병철 씨가 이어받았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팀이었고 우리의 기록도 모두 말소되었습니다. 우리가 수행한 임무들은 아직도 대부분 기밀로 남아 있습니다. 영숙 씨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평범한 보안사 요원이라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남편이 늘 긴장하고 있었던 이유가 그것이었군요. 이대식 씨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철수는 언제나 가족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위험한 과거가 가족에게 미칠 영향을 항상 걱정했죠. 그래서 많은 것을 말하지 않았던 겁니다. 영숙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이제야 남편이 왜 가끔 한밤중에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는지, 왜 특정한 소음에 예민하게 반응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철수 아저씨는 진정한 영웅이었어요. 윤상현 씨가 지은이에게 말했습니다. 내 할아버지는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했고 우리나라를 더 안전하게 만들었단다. 지은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우리 할아버지는 슈퍼히어로였던 거예요? 노인들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어떤 의미에서는 그랬지. 박종호 씨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특별한 능력보다는 용기와 지혜, 그리고 동료를 향한 끝없는 충성심으로 싸웠단다. 이때 경찰 한 명이 다가와 노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어르신들, 조사를 위해 서로 좀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박종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하지만 먼저 친구와의 마지막 작별 인사를 마치게 해주시오. 경찰은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물러났습니다. 4명의 노인들은 다시 한번 영정사진 앞에 서서 묵념을 올렸습니다. 모두 건강하게 지내다가 내년 이맘때 여기서 다시 만나자. 박종호 씨가 담담히 말했습니다.
나머지 노인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숙 씨는 깊이 인사하며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늘 당신들이 아니었다면 우리 가족은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았을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노인들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는 그저 동료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킨 것뿐입니다. 철수는 우리에게 소중한 형제였으니까요. 그들은 경찰과 함께 납골당을 나섰습니다. 경찰서에서 간단한 조사가 있을 것이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평생을 국가를 위해 살았고 오늘도 그저 옳은 일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지은이는 할아버지의 납골함을 바라보며 작은 손으로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히 가세요. 제가 할아버지처럼 용감한 사람이 될게요. 영숙 씨는 손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슬펐지만 동시에 따뜻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남편은 떠났지만 그의 용기와 정신은 이렇게 손녀에게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살아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납골당을 나서는 노인들의 뒷모습은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당당하고 힘이 넘쳤습니다. 그들은 평생을 그림자 속에서 싸워왔지만 오늘만큼은 빛 속에서 친구를 지켜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용기이자 우정의 힘이었습니다. 이날의 이야기는 지역사회의 작은 전설이 되어 오랫동안 회자되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노인들 속에 숨겨진 영웅의 이야기, 그리고 끝까지 친구를 지켜낸 우정의 힘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며 진정한 강함은 마음에서 나온다는 교훈을 남기며 4명의 노인들은 조용히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결말까지 보셨다면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보세요. 지금까지 맛있는 사연을 만드는 채널 사연의 맛이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다음 영상을 누르시기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시면 부자 되실 거예요.